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용만입니다. 자, 천자문 천개의 조형을 찾아내자. 알아내자, 찾아내자. 자, 일단은 음, 왼쪽에, 아니, 오른쪽에 쓰여진 글씨는 제가 자, 똑같은 얘기예요. 앞에서 했던 영상이랑 뭐 패턴이 똑같으니까. 자, 이렇게 보면은 그 활자체로 된 거를 이렇게 활자체를 보고 이제 스타일로 이제 제가 써봤고요. 자, 방정하죠. 그리고 활자체는 굉장히 방정합니다. 그리고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찍어내면 똑같이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수만 가지 이렇게 수만 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모필로 글씨를 쓰면은 똑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쓸 때마다 또 어, 그 순간순간에 지금 쓰고 조금 이따 다시 써도 똑같이 안 되는 게 이 손으로 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예술로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하나 이 보통 초급 단계에서는 깔끔하고 아주 그 방정하게 쓰는 게 글씨 잘 썼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지만은 아, 그 이상의 더 뭔가가 있다. 그리고 꼭 반드시 깨끗하게 잘 쓴 게 글씨를 잘 썼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.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활자를 가지고 써봤고요. 똑같이 이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앱을 켜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따라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이제 이 공성공자죠. 이렇게 찾아보세요.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시겠지만은 그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집제를 하는 법을 이렇게 에,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 고르는 방법도 좀 알아지고 또 안목도 높아지고 자,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. 그렇죠.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많이 써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운데 소자 형태로 들어간 걸 쓸 때는 에, 그 조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조화를 맞추지만은 좀 허하게 될 그런 확률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음심, 심방분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많이 쓰죠.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렇죠. 느낌 자체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렇게 좀 변화를 많이 줬어요.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거를 또 너무 추구를 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어, 경기를 할 때 어? 그 같이 운동장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운동장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냥 여기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기 갈고리를 제가 달았죠. 이거는 이제 그 활자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그 또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옮겨놓고 할까요? 형태를 만드는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우선 리듬. 지금은 이쪽에 오른쪽에 쓴 거는 굉장히 평이하죠. 이렇게 하고 자, 이건 좀 더 굵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. 네, 가로역보다 이렇게 좀 세우고 살짝 틀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 붙일 거예요. 살짝 붙일 거예요. 그리고 스타일을 왼쪽을 길게 하든 오른쪽을 길게 하든 그런 건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왼쪽을 많이 나오게 쓰는 편이에요. 중심이 설정이 되면은 자, 중심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주셔야 돼요. 자, 벌려 주게 되면은 이 각도에 따라서 이게 그 결구법 이런 거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. 자, 이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. 그러니까 뭔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갈 때는 좀 이게 좁게 쓰는 게 좋겠죠.
그래서 가운데 좀 길게 나오게. 자,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네요.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왼쪽에 점을 크게 찍고, 자,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쓰게 되면은, 자, 아래가 이렇게 살짝 나온 형태가 되죠. 중심 잘 맞추시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 썼던 거랑 조금 또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글씨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납작하게 쓸 수도 있고 좀 키가 크게 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건 좀 납작하게 된 형태지만은 전반적으로는 해서체 같은 경우는 키가 좀 이렇게 늘씬하게 쓰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더라. 근데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여러 글씨체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꼭 반드시 그게 정답은 아니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U자 한번 볼까요? 이제 또 자,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찾아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생각할 유 나오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자,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 보셨던 거는 이런 형태 많이 보이죠. 거의 이렇게 정방형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. 예. 근데 뭐 그 대동소이해요.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 없어요. 이쪽에 그 점을 이렇게 처리하느냐,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처리하느냐,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. 이것도 여기를 공간을 근데 이런 글자를 보고 쓸 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 써놨을 때 허하단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긴밀하게 붙이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자, 형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죠.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나란히 양쪽으로 맞춘다고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획을 굵게 안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획이 굵어지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그리고 여기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이 붙이세요. 이 사이를, 이 두 획을. 그리고 좀 크게 하고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지막 획은 이렇게 해서 좀 받쳐야 되니까 좀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거의 뭐 그 무난하게 자형을 안 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고요. 이제 국자 형태가 많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지금 우리 활자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뭐 아주 심하게 그렇게 막 그 변형이 되고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채택은 안 하니까 자, 몇 개 안 나오죠. 요런 스타일도 있어요. 좀 재밌게 꾸미려면은 요런 스타일로 쓸 수가 있겠죠. 또 일반적으로 그런 거. 자, 스타일 자체로 봤을 땐 그래도 이 글씨가 그래도 조금 좀 조형성에서 재밌네요. 자, 여기는 활자체로니까 이렇게 다 붙여놨죠. 예, 붙여놨지만은 이제 한 화면에 그런 그 해서로 쓸 때 좀 변화나 이런 걸 추구하고 싶을 때는 이런 스타일을 택해서 자, 모양이 이렇다고 그래서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그런데 문제는 자꾸 따라 쓰게 돼요. 그렇죠? 모양도 똑같아지는 현상을 벌어져요. 자, 본인이 쓰고자 하는 스타일로 좀 변형을 하시면 돼요. 자, 굉장히 길게 나왔죠? 이렇게. 안 올라갔지만 올라가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왔죠. 주의할 점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. 그렇죠? 왜 내려왔겠어요? 이 안에 이 쌀미 부분을 넣기 위해서 내려왔어요. 근데 지나치게 내려오다 보면은 중심 망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맞춰 쓰시라 이렇게 권합니다.
이 공간을 적당하게 이렇게 차고 들어가면 돼요. 이거는 좀 짧게 했죠. 닿지 않기 위해서.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그럼 꽉 짜여지면서도, 그렇죠? 이 공간도 다 처리하게 됐어요. 자,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되면은, 자, 앞에서 이쪽에 모양 보이시죠? 요 모양이랑 또 많이 다르고, 또 이 비문을 참고했지만은 또 다른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본인만의 그런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. 본인만의 강조하고 싶은 부분, 그리고 에, 처음에는 이제 방법을 사실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.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, 어, 그, 선생님들하고 어, 상의를 해가면서, 그리고 이제 그 질문도 하고, 그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. 양자도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활자보다는 훨씬 더 멋있죠.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게. 예. 그리고 쓰기도 훨씬 더 쉬워요. 자,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딱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피침과 파임이 굉장히 수려하게 뻗어났다.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허할 수 있어요. 예,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도 있고 안 올라간 것도 있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의, 자,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획의 굵기와 그 이런 거에 따라서,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쓰는 게 많이 도망가지 않아요. 다른 데로 안 가게 좀 꽉 조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봅니다.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걸 보고 쓴다 그래서 똑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. 자, 형태만 보겠습니다. 형태만. 자, 이렇게 해서. 좀 더 길게 했죠. 똑같이 안 하고.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해서, 자,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벌려주면 좋아요. 확! 그냥 여기도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고. 이렇게. 그러면 꽉 조여졌잖아요. 그러면 넓어지면은, 공간이 넓어지면은 편안하게, 편안하게 나머지 획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다. 이 붓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붓이 막 갈라지네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꽉 채워서 여기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조인 데는 확 조여주고, 이 터준 데는 확 터주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죠. 자, 같이 한번 비교할까요? 세 개를. 자, 이렇게 놓고 볼까요? 어떻게 보이시나요?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, 그리고 그 뭐든지 그래요. 암기가 돼야 돼요. 암기가 돼서 머릿속에 기본적인 자료가 딱 들어가 있어야만이, 그게 나중에 입력이 돼야만이 잘 섞여서 새로운 창작물이 출력이 된다.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도 이제 내자를 알아봤습니다. 공유, 국양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은 이 그 천자문에 대한 해석은 안 하고 있어요. 어, 그냥 안 해도 책 가지고 이렇게 그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이제 이렇게 그 글씨 조형을 맞추는 부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. 부디 제 영상이 글씨를 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,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